추가로 10배 오를 것 같지는 않지만 뭐 그래도 한 2배 정도는 가주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원이 2억 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1년 오를 때 비트코인도 많이 오르지만 이때 알트코인이 훨씬 더 많이 오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았다. 오늘은 강한국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퇴사한 다음에 주로 유튜브 하고 있고 이제 책도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업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비트코인 폭발적 상승에 올라타라라는 책을 이번에 최근에 썼습니다. 짜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책이 나온 지 지금 일주일도 안 됐는데요. 네. 경제경영에서는 거의 뭐 한 1위, 5위? 탑 5? 그러니까 지금 알라딘은 2등이고 교보가 4등인데 그 위에 있는 책들 진짜 그거 읽을 필요가 없는 책들인데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책을 읽어야지 지금. 그러니까 네. 지금 왜 무슨 뭐 심리책 이런 거 읽고 있습니까? 근데 이거 이거 그죠? 네. 이게 돈 드는 책입니다. 네. 네. 나머지 돈 안 돼요.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번에 기회가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책의 서문을 보면은 진짜 앞으로 1년 정도는 진짜 좋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1년이라는 시기가 또 긴 시간은 아니거든요. 어영부영 하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막 2억 3억 가 있고 아씨 내가 그때 왜 투자 안 했어 뭐 이러고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책을 보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라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빨리 이 책이 1위로 올라갈 수 있게. 당연하죠. 네, 네. 1위를 아직까지 안 간 게 너무 신기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은 책을 볼 수가 있냐. 네. 진짜 이해가 안 되죠. 네. 네, 그 1년 안에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신간 비트코인 폭발적 상승에 올라타라가 나왔어요. 네. 뭐 책에 대한 소개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폭발적 상승장이기 때문에 거기 올라타야 된다라는 게 이게 메인 골조이고요. 근데 그거를 하는 방법이 있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 기본적으로 아무리 상승장이 와도 저는 코인 투자자 중에서 70%는 돈을 잃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그리고 그 상승장이 끝나면은 그 나머지 30% 중에서도 99%가 돈을 잃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한마디로 상승장에도 투자를 잘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상승장 끝날 무렵에 또 잘 팔아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이 내용의 이제 이 책의 메인 골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투자를 할 때 좀 시간이 적으시거나 아니면 투자에 크게 관심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장기 투자 전략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좀 더 부지런하고 트레이딩을 좀 더 많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단기 투자 전략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대부분 투자자들의 80% 정도는 장기 투자 전략을 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나머지 20%는 단기 투자 전략을 써가지고 조금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도 돈을 잃을 수 있다는 게 많이 벌지 못한다는 게 이 코인이 이렇게 뭐 1년을 딱 처음과 끝을 이렇게 나눠서 보면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오지만 이 중간중간에 변동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데 아무래도 이제 코인 하시는 분들은 그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보다 욕심이 좀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좀 더 빨리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이 강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욕심이 과하면 사람은 보통 선물을 하게 됩니다. 선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 친구도 최근에 한번 파산을 했어요. 그때 1월에 그때 한번 이제 15% 20% 급락한 적이 있었잖아요. 3월에도 이제 그런 이제 급락장이 있었고 그때 이제 그녀도 파산하고 그러니까 1월에는 그녀가 파산하고 그리고 한 열흘인가 지나가지고 그녀의 남동생도 파산을 했습니다. 진짜요? 그렇죠. 네. 이런 좋은 장에서. 네, 그럼요. 24년? 네, 왜냐면은 선물을 하면은 20배 선물을 들어가면은 장이 5%만 빠져도 청산 당하는 거잖아요, 이게. 와. 네. 그렇구나. 또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또 계시냐 하면은 이게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주식보다 훨씬 더 세기 때문에 한 10% 15% 떨어지면은 겁먹고 이제 상승장이 끝났구나 해가지고 거기서 튀어나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큰 돈을 못 벌죠, 코인에서.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안타깝죠. 이게 그래서 너무 욕심이 크면은 선물 쪽으로 가가지고 크게 망가지는데 또 욕심이 너무 작거나 아니면 두려움이 너무 크거나 하면은 오히려 그 조금 변동성이 있을 때도 튀어나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돈을 또 못 법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상승장에서도 70% 정도는 그러니까 70% 정도는 돈을 못 벌거나 오히려 잃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약간 비슷했잖아요. 그럼요. 20년, 21년에 엄청난 주식장이 왔는데 그 주식장에 사람들이 다 번 게 아니거든요. 또 그때도 손실을 본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런 우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 책을 꼭 읽어야겠네요. 당연하죠. 그래서 1위로 네. 가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저는 이제 퀀트적인 전략을 올립니다. 퀀트적인 전략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저도 다른 코인 책들을 보면은 이제 좀 엉성한 느낌이 좀 많아요. 한마디로 좀 좀 두루뭉실하게 뭐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A부터 Z까지 이제 언제 사가지고 언제 팔고 어떤 룰로 보유하고 그런 거를 정확히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게 이제 퀀트적인 레시피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라면 그거는 말이야 정성과 마음을 넣으면 돼. 이런 건 저는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라면을 끓일 때 이제 물을 정확히 얼마 섞고 이제 그 라면을 넣은 다음에 몇 분 끓인 다음에 소스를 넣고 이런 거를 정확히 이제 설명하는 사람이고 그런 레시피가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아, 그게 정말 맞는 게 제가 한 가지 일화를 한번 설명드리면은 그 제가 고래동 공부라는 네. 그 그 스터디 모임 같은 걸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성정길 대표님이라고 네. 그 유튜브 성정길이에요. 예, 예. 그 채널 이름이 한 네. 구독자 10만 정도 되시는데 네. 그분하고 같이 이 고래 공부 모임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분이 엘리트세요, 우리나라. 서울대 수학과. 예. 그럼 퀀트로 오셔야죠. 서울대 네. 수학과인데. 예.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게 이 책을 봤는데 네. 제가 이제 나와서 이제 미리 나와서 이제 너무 친하니까 이제 먼저 드렸죠. 아, 네네. 근데 이 책을 진짜 주말 동안 네. 싹 읽어버리시는 거예요. 예. 네. 그냥 네. 읽기만 하셨나요? 아니요, 네.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저희 어제인가 어제 그저께 영상으로 리뷰 영상이 올라갔어요. 아, 정말요? 네. 그 1시간 동안 리뷰 대표님 영상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감동적인 게 이제 본인도 중장기 투자도 하고 단기 투자도 하고 네.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를 자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오랜 경험으로 코인 투자를 17년, 18년 그때부터 했으니까 아, 네. 그리고 주식 투자는 이분이 서울대학교 그 최진철 대표님 그 동아리- SMC 그거요? 그 동아리? 그때부터 네. 그러니까 대학교 다닐 때는 그거부터 하셨던 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 되게 밝으시거든요. 예.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신데요? 나이가 이제 40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중반 정도? 20년 이상 하셨네요. 네, 20년 하신 거죠. 예. 초중반 오, 정도, 예. 초중반이신데. 베테랑. 네. 네, 저보다 약간 형님이신데. 예. 근데 이제 그분이 자기가 이렇게 체감적으로 해왔던 거를 네. 언어로 다 풀어냈다는 아, 거예요. 네. 그래서 정리가 되더라. 네.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예를 들면 그거잖아요. 그 이동평균선 120일, 네. 60일 이런 게 막 나오잖아요. 네. 그 이동평균선 위에서 자신도 이렇게 강한 거 위주로 사가지고 네. 매매를 하는데 자기는 그 한 달 정도인 것 같다. 이렇게 네. 단기 투자를 할 때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작가님께서는 일주일로 이렇게 막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백테스트 돌려가지고. 예. 그래서 자기가 그런 거 너무 좋았대요. 아, 그쵸. 이게 주식 같은 경우는 추세를 따를 때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하거든요. 최근 3개월에서 12개월 동안에 많이 오른 놈에 들어가가지고 걔네들을 뭐 최소한 한 달 정도 보유하라 뭐 이런 식으로 그 수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코인 시장은 그거를 훨씬 더 짧기 때문에 그거보다 좀 더 짧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최근 일주일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코인들 투자해가지고 1주에서 2주 정도 보유하기. 그게 정석인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서 조금만 더 얘기하면 네. 그 고래동 공부에서 저희가 그래도 공부하는 멤버가 한 400명? 네. 500명 이렇게 되거든요. 예. 다 코인을 공부하시는 분들이에요? 그가 그 월 이제 4월에 같이 공부하시는 분. 아, 네. 그 유료 회원분들이세요. 예. 근데 그분들이 그분들 가운데서 저희가 이제 책을 예. 이렇게 그 달에 읽어야 될 좋은 책들을 이렇게 네. 추천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한 거는 이제 그 거인의 정은 아닌 출판사 책이 원래 있었는데 아, 네. 이거 넣었어요. 야. 이거 꼭 봐야 된다. 네, 네. 너무 좋다. 예. 그래가지고 그 강욱 작가님 또 오시잖아요. 네. 4월 18일인가? 야. 그래서 너무 다들 좋아해가지고 들떠 있습니다. 아, 정말 좋네요. 네. 네, 아무튼 굉장히 좋은 책이다. 네. 네. 그 책에서 이거 질문을 다시 한번 책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면 네. 그 투자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 꼭 명심해야 될 3가지를 얘기하셨잖아요. 세 가지. 예. 무엇을 사야 돼? 그죠. 예. 그거 혹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 투자의 그 초보는 보통 무엇을 사야 되냐라고 질문을 하고요. 그러니까 네. 그 질문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투자 초보라는 얘기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투자 중수는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냐를 물어봅니다. 사실 그게 더 중요하긴 하거든요. 예, 왜냐면 뭐 아무리 훌륭한 주식이나 코인을 사봤자 지금 하락장이면 어차피 다 박살 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게 그 자산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근데 그거보다는 사실 이제 그 상승장 때 사고 팔면은 그냥 그 자산이 그다지 훌륭하지 않다 하더라도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고수가 질문하는 거는 얼마를 베팅해야 되느냐입니다.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페이스북에 그런 인증샷이 많이 올라와요. 내가 2016년에 이더리움을 샀는데 그게 35배 올랐더라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제가 금액을 보죠. 금액은 막 50만 원 이런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 사람이 50만 원 누구 까먹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좀 안타까운 거죠. 야, 너는 이더리움을 보고
타이밍도 2016년에 상당히 괜찮았는데 도대체 왜 50만 원밖에 투자 안 하고 추가 투자를 안 했니라고 이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죠. 예. 왜냐면은 그 사람은 그래서 50만 원 투자해가지고 한 1,500만 원 벌었을 텐데 오케이, so great, 좋은데 그거 가지고 내 인생이 대단히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그 50만 원을 사놓고 이게 올라가네, 되네 할 때 계속 추가 매수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를 베팅하느냐 그겁니다. 예. 그 추가 매수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실제 책에도 보니까 그 가격이 올라갈 때도 계속 사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네, 그러니까 일단 그럼 이제 지금이 이게 1차 매수 타이밍이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저 어떤 걸 그러니까 여쭤보시는 지금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에서도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지, 왜냐면 가격이 네네. 이제는 1억 가까이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일단 첫 번째 아직 안 사신 분들, 이제 그분들은 되게 짜증 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분명히 한 1년 반 정도에는 2천만 원 언저리였는데 네. 지금 1억이 됐다. 근데 이제 어떻게 사느냐? 그때도 안 사는데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쵸. 그냥 사세요라는 게 답변이고요. 네. 어.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얘가 과거에 지금 몇 배 올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에 몇 배 오를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통계를 다 내본 게 있어요. 한마디로 역대 최고가를 돌파하면은 그 시기부터 어느 정도 더 오르는가 뭐 이런 거를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이게 전반적으로는 역대 최고가를 돌파한 후에 한 1년 정도 추가로 오릅니다. 근데 그 역대 최고가 돌파가 제가 알기로는 언제였더라? 2월 정도 아니었나요? 맞아요. 3월 초인가? 3월 초. 예, 그죠. 그러면은 내년 3월까지 시간이 남았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1년 동안 신나게 벌 수 있다. 근데 거기서 추가로 벌 수 있는 돈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013년, 17년 그리고 20년 말에 역대 최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거기서 추가로 40배 올랐고 그러니까 2017년에는 추가로 15배 올랐고 그리고 2021년에는 추가로 3.5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보시면은 이게 계속 줄어들잖아요. 40배, 15배, 3.5배. 그죠. 그래서 저도 안타깝게도 이번에 추가로 10배 오를 것 같지는 않지만 뭐 그래도 한 2배 정도는 가주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원이 2억 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재밌는 거 뭐냐면은 그렇게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가를 뚫고 추가로 1년 오른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1년 오를 때 비트코인도 많이 오르지만 이때 알트코인이 훨씬 더 많이 오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지금은 그 최고점부터 또 밑으로 내려왔으니까요. 달러 기준으로 보면. 뭐 그렇죠. 예, 그럼 오히려 뭐 나쁘지 않은 거죠. 나쁘지 않은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그러면은 1년에 그럼 거의 100%를 볼 수 있는 거네요. 기대 수익률을. 그 비트코인만 그렇고 그 알트코인의 평균 수익률은 그거보다 아마 훨씬 더 높을 겁니다. 예. 이 알트코인이라는 게 그 비트코인보다 더 잘 나가는 놈도 있고 훨씬 더 잘 나가는 놈도 있고 좀 못 나가는 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알트코인 중에서 이놈이 맞다라고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러면 좀 분산 투자를 몇 개 한다든지 해가지고 알트코인 군단에 돈을 넣는다 하면은 그게 아마 향후 1년 동안에 비트코인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오를 겁니다. 그 평균 수익률이요. 그 강원국 작가님 예전에 출연하셨을 때 주식 투자로 얘기하셨을 때 네. 내가 뭐 20종목, 30종목을 샀는데 네.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 종목을 모르셨잖아요. 네, 그렇죠. 예. 지금도 잘 몰라요. 예. 저 참고로 옛날에는 주식을 한 사람이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지금도 제 종목을 잘 모르죠. 예. 그러면 이번에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것도 네. 그런 걸 잘 모르고 그냥 퀀트로만 딱 접근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퀀터스라는 기업에 이제 대주주로 있으면서 그냥 자동 매매를 돌리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이제 내 조건에 맞는 종목을 사고 팔아주는데 제가 보지도 않습니다. 무슨 종목을 사고 파는지. 근데 지금 코인은 아직은 제가 손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뭐 사는지 기억이 대충 나는데 이제 조만간 코인 퀀터스가 나와가지고 그것도 아마 제 생각에는 거의 자동화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아예 모르겠죠. 뭘 사고 파는지. 예. 그러면은 그 사는 기준에 있어서 네. 예를 들면 책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게 그 이동평균선 네. 20일, 뭐 60일, 120일 이렇게 5개가 겹치는 거나 네. 아니면 그 중에 뭐 몇 개 자기가 기준을 세워가지고 네. 그걸 충족하는 거를 일주일 단위로 해가지고 추세 좋은 걸 사서 일주일에 팔고 그걸 교체하는 그 전략이 하나 있었잖아요. 네, 있죠. 네. 맞나요? 제가 그게 정확히 어떤 전략이냐면은 네. 일단 그 코인이라는 자산은 추세를 굉장히 많이 탑니다. 추세를 탄다는 건데 자 그러면은 우리는 상승 추세에서는 코인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하락 추세에서는 코인을 팔거나 그래서 현금을 보유하거나 아니면 숏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그러면은 그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의 정의가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왜냐면 이제
이제 왜냐면 저는 그거를 레시피식으로 표현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아니죠. 상승 추세 그거는 코인의 기운이 좋은 거고 이제 슬슬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은 이 코인 가격의 이동 평균선 그거보다 지금 코인 가격이 위냐 아래냐 이제 이런 거를 봅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이평선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평선이 올라가고 그리고 코인이 이평선 위에 있다 하면은 그 최근에 코인이 올랐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상승 추세라고 정의를 하고 또 반대로 코인이 이평선 아래에 있다라고 하면은 코인은 하락 추세다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평선도 굉장히 많잖아요. 3, 5, 10, 20, 60, 120, 200 다 있는데 이제 뭐를 쓰는 게 좋은가?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주로 121선이 좀 잘 먹힌 편이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0일이 잘 먹히긴 했는데 그리고 솔직히 어떤 이평선을 쓰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제 내가 원하는 거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121선을 기준으로 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122평보다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 그리고 아래에 있으면 하락 추세라고 저는 이제 가정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작년 한 10월인가 그때부터 비트코인은 계속 120일 위에 있어가지고 상승 추세가 지속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6개월 전부터요. 네. 비트코인은 사면 그 교체 매매 주기가 짧은 건가요? 아니 그 더 긴 건가요?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매수 매도를 이제 별로 하지 않고 있고 그냥 내년까지 계속 가져갈 거고요. 근데 제가 설명이 아직 잘 안 끝났는데 그럼 일단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인가 하락 추세인가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비트코인의 상승 추세는 알트코인의 상승 추세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 떨어지면은 그거에 거역할 수 있는 코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 상승 추세면은 다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걸 봅니다. 비트코인이 122평 위냐 아래냐를 보고요. 그러니까 위다 하면은 오케이 그럼 나는 이제 코인에 투자할 수 있다라는 이제 시그널로 받아들입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나는 코인에 투자할 수 있어. 왜냐면 비트코인이 120일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떤 코인에 투자하는가를 보면은 이 코인 각각 코인 내에서도 추세가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른 놈이 계속 오르는 성향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시가총액 상위 20코인 중에서 최근 일주일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코인 3개에서 5개 정도에 투자하는 거를 좀 좋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면 왜 여기서 시가총액 톱 20인가? 꼭 20으로 할 필요 없고요. 50이나 100위로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확실한 중요한 거는 최근 일주일 동안에 많이 오른 놈에 투자를 하기. 근데 그러니까 이제 댓글에 이런 게 달리더라고요. 저거 이거 3월에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비트코인 주정상에서는 안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당연히 안 통하죠. 내가 말했잖아. 비트코인이 떨어지면은 모든 코인이 다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최근 일주일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코인을 사가지고 일주일 보유하기. 요 전략의 승률은요 50에서 60%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10주 동안 이거를 하면은 5, 6주 정도 돈을 벌고 4, 5주 정도는 돈이 깨집니다. 그러나 그 벌 때는 좀 더 많이 벌고 깨질 때는 좀 적게 깨지기 때문에 이게 반복되면서 우리의 자산이 계속 우상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기본적으로 이해를 잘 못해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 흑과 백밖에 이제 없거든요. 그래서 확률적인 사고를 못해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전략을 설명하면 이게 매주 통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10주 동안에 5에서 6주만 통하고 4, 5주는 그냥 아예 안 먹혀요. 이 전략이. 근데 어쨌든 벌 때는 많이 벌고 깨질 때는 적게 깨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그래프가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이제 버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그거 이해 못해요. 그래가지고 3주 동안 했는데 돈이 안 벌리니 이거 다 개구라구나 해가지고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전략을 그렇게 이제 오랜 세월 동안 백테스트를 해서 과거에는 그게 통했으니까 그렇죠. 이번에도 네. 이제 그걸 하겠다. 그렇죠. 네.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간을 네. 두고. 근데 이 책에도 나오지만 이 전략이 한 몇 달에 걸쳐가지고 안 먹히는 구간도 나오고요. 이거 해가지고 70%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간에. 네. 그렇군요. 그렇죠. 네. 그런 리스크는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절대로 코인에 큰 돈을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저는 자산에 이제 3에서 5% 정도로 시작하는 거를 이제 권하고요. 근데 수익이 쌓이면은 좀 더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거를 좀 권합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 후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큰 손실까지 가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전략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그 비트코인은 좀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서 네. 알트코인을 투자하는 기회를 이제 노리려고 알트코인 더 많이 올라갔잖아요 지금 사실. 알트코인 그죠. 그 중에도 많이 솔라나 이런 친구들 엄청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런 기초적인 그런 전략이나 공부가 없는 상태에서 하면
더 잃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거 한마디로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 냉정하게 숫자를 보면은 아. 역대 최고가 돌파할 때 들어가는 전략이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 코인뿐만이 아니라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뭐 이러면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역대 최고가를 뚫래 만에 뭐 이러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때 들어가면은 그 향후 1년, 2년, 5년 동안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거의 모든 주식시장에서 통하는 전략인데 주식시장이 역대 최고가를 돌파했다 하면은 그때는 묻지마 사는 것이 상당히 좋은 전략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를 못하죠. 심리적으로 그게 어려우니까. 야, 그럼 지금이 딱 그 시기네요. 딱 그 시기예요. 와. 그래서 지금 사실 코인도 역대 최고가를 뚫었지. 그 다음에 미국 S&P, 나스닥 둘 다 인도, 그 독일, 뭐 일본 이런 데 다 지금 역대 최고가 뚫어가지고 이것들이 지금 우리가 사야 되는 주식시장이고요. 그 안타깝게도 거기에 포함 못된 주가 지수가 우린 다 알지만 한국과 중국이 있습니다. 예. 아, 그렇구나. 아, 그래서 네. 그렇구나. 제가 어제 그저께 그 아까 성정길 대표님하고 영상 네, 찍었다 했잖아요. 네. 성정길 대표님도 알트코인 투자를 하시는데 네네. 지금 이 얘기를 하셨어요. 역대 최고가 돌파? 그 이제 얼마 안 남았던 네. 지금 공부하고 네. 지금 사지 말고 그 역대 그 69,000달러 다시 넘어갈 때 네. 그때 이제 쓰라고. 그거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 뭐 지금이나 그때나 가격 차이가 크게 없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들어가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강한구 작가님은 포트폴리오상에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하고 비중이 어떻게 돼요? 정확히 말하면은 제가 내년까지 그냥 들고 가는 종목이 4개가 있고요. 네. 거기에 50%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50%는 이 단기 전략을 따릅니다. 그 4개 종목이 이제 뭐냐 하면은 50%라고 했는데 그 30%는 비트코인이고요. 그리고 각각 6%가 이더리움과 BNB 그리고 8%가 솔라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50%는 중에서 그러니까 20% 정도는 제가 그 젤리 트레이더라는 이제 타 소프트웨어 지금 맡긴 상태이고요. 거기도 좀 수익이 잘 나기 때문에 그리고 한 5% 정도는 AI 그 코인에 몇 개 분산 투자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3% 정도 그리고 그러니까 이 단기 전략 50% 중에서 20%는 타 소프트웨어, 5%는 그 AI 코인, 그리고 2%는 비상장 코인을 써놨고 나머지 23%는 조금 전에 그 전략 최근 일주일간에 많이 오른 코인에 올라타기 그 전략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게 하시는 거군요. 네. 와, 근데 이거를 이렇게 다양하게 하면 이게 관리가 되긴 하세요? 뭐 되긴 돼요. 네, 네. 그 네. 솔라나도 사실 괜찮은가요? 솔라나.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 요번 상승장에서 가장 실망했던 게 이더리움이 그러니까 거의 안 올랐다기 좀 오버고 이제 네. 그 올랐는데 비트코인 이상 오르지 못했거든요. 그거는 요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2015년인가 그때 생겼는데 생기자마자 엄청 올랐고 2017년장에는 미친 듯이 올랐고요. 그리고 2020년, 21년 고 상승장에서도 그때 뭐 디파이니 저 NFT가 생겨가지고 이때도 비트코인을 압도했거든요. 근데 이번 장에는 그걸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더리움의 상승률은 비트코인보다 지금 오히려 떨어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실망스럽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이 앱스토어 비슷한 거잖아요. 앱스토어 비슷한 거. 그 이제 한마디로 플랫폼을 깔아놓고 그 위에 이제 수많은 그 D앱들 한마디로 이제 블록체인 앱들이 그 위에서 이제 놀게 만드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럼 약점이 뭐냐 하면은 우리 핸드폰에도 이제 앱스토어가 있고 플레이스토어가 있는 것처럼 기술이 더 훌륭한 앱스토어가 가지고 이더리움에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도전하는 곳이 가장 강력한 곳이 지금 솔라나로 알려져 있고 뭐 그거 말고도 뭐 카다노라든지 아바란치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더리움의 단점은 더 훌륭한 플랫폼이 나와가지고 이더리움 밀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스를 우리가 지금 거의 30년 전부터 쓰고 있는데 그거보다 기술적으로 좀 더 뛰어난 OS가 나온다 하더라도 윈도우스를 몰아내는 건 굉장히 어렵겠죠. 그냥 대부분 사람들이 윈도우스 쓰고 그걸 이제 딴 거로 교체하기가 귀찮으니까요. 네. 그러나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 사람들은 손해에서 그 가능성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한 6개월 전부터 그때 그 당시 20불 얼마였는데 지금 거의 200불까지 올라갔죠. 네.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솔라나가 이제 올라온 거고. 그래서 사실 그 10배 오른 코인 투자하기에서 조금 저도 아깝기는 한데 뭐 그래도 네. 일단 거기서도 전 추세를 보는 겁니다. 이 지금 장기 추세가 이더리움보다 훨씬 더 강력하네. 이건 투자를 좀 해야겠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재산에 들어가는 거 아니고 8% 들어간 거죠. 솔라나에는. 근데 지금도 추세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비트코인이 조정장을 받으면서 한 200 몇 불까지 갔다가 지금 180 얼마까지 좀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 지금 상승장이 시작한 게 10월 말부터거든요. 그때부터 뭐 거의 10배 올랐으니까 그 메이저 코인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추세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럼 여기서 네. 잠깐만 여쭤보면 그 알트코인을 그렇게 투자하는 이유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비트코인 쪽 이렇게 암호화폐 쪽 오면은 비트코인 외에는 다 약간 극단적으로 막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비트코인만 사라고 그걸 예. 충분하다고. 네. 근데 알트를 섞으신 이유는 수익률 차원에서 더 높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그 보유하는 사람들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를 하는 이유가 제가 비트코인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려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분석을 하죠. 어떤 전략이 수익률이 제일 높은가? 네. 그 이런 상승장에서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한 1년, 1년 반 매수해서 보유하는 전략도 상당히 수익률이 좋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한 23년 4월부터 들어갔고 뭐 제 생각이나 뭐 25년 4월 언저리 팔 것 같으니까 그 2년 동안 보유해가지고 저도 뭐 그걸로 큰 재미를 볼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수익이 높은 전략들이 있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말하면은 비트코인이 로우 베이타 그리고 알트코인이 하이 베이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훨씬 더 크다. 그 말은 상승장에는 훨씬 더 많이 오르고 하락장에는 훨씬 더 많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근데 누가 봐도 상승장이기 때문에 알트코인을 같이 병행을 하면은 더 큰 돈을 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이제 그 알트코인이 전부 다 쓰레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알트코인이 2만 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 99.9%는 쓰레기 맞습니다. 당연히 다 쓰레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알트코인에서 그 단기 전략을 쓰는 거예요. 최근 일주 동안에 많이 오른 놈 보유해가지고 1, 2주에 팔기. 요 전략을 제가 쓰는 겁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쓰레기지만 갑자기 내가 산 후에 3일 후에 그게 상장 폐지 당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게. 예. 그리고 심지어 가격이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 친구가 1, 2주 후에 갑자기 상장 폐지가 되거나 사라질 가능성은 사실은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알트코인은 그래서 그렇게 이제 거의 전적으로 이제 단기 투자로 접근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민코인 같은 것도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민코인은 사실 쓰레기가 맞거든요. 왜냐면 경제적 효용이 아무것도 없고 그 뭐 앱으로도 가치가 이제 없는 친구들이고 그냥 재미 유머 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투기성 코인이 맞기는 맞는데 근데 저는 근데 투자해서 돈을 잃는 것보다는 투기해서 돈 버는 걸 훨씬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히 민코인에서도 요전하게 잘 먹혀요. 최근에 많이 오른 놈이 계속 가는 거. 최근에 예를 들면 뭐 덕비 패트 뭐 이런 친구들도 있었죠. 거기. 네. 상장하자마자 이제 몇 배 갔으니까 걔도. 네. 맞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성격 그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쪽이 맞는 거고, 네.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뭐 민코인까지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흑백으로 볼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웃기는 게 사실 투자를 하는 유일한 목적은 돈 버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거 왜 해요, 내가 사실. 근데 특히 뭐 이제 그냥 비트코인만 가지고 있거나 또는 또 주식에는 가치 투자자들은 본인이 뭔가 되게 고고한 일을 한다고 착각하는 거거든요. 본인도 돈 벌려고 하는 거인데.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것만 연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략 한마디로 저는 내 수익률을 최적화, 최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가. 근데 거기서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자산에 투자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길게 투자하느냐, 어떻게 투자하느냐는 전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냥 합법적이면 돼요, 저한테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알트나 더 위험성이 있는 자산들에 투자를 하는데. 그렇죠. 최소한 그래도 공부를 하면 덜 손실을 입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 공부라는 거는 실제로 숫자를 분석해가지고 엑셀을 뜯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식으로 투자했으면 내가 돈이 벌었는가 못 벌었는가. 백테스트를 하는 그렇죠. 이제 막연하게 사람들은 역대 최고가를 돌파하면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건 사람들의 막연한 생각일 뿐이고 팩트는 그런 애들이 더 많이 오르더라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그 비트코인이 고점에서 뭐 한 5% 이렇게 급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이더리움 같은 거 더 많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솔라나도 네. 그렇고. 그죠. 그럼 그런 변동성은 그냥 버티는 건가요? 그 정도는 버텨줘야 되는 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은 누가 봐도 대세 상승장인데 그 대세 상승장 내에서 계속 조정장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2015년부터 17년까지 그 비트코인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배가 올랐는데 그 안에서도 20에서 35% 정도 조정장이 8번 정도 왔어요. 그게.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이번 상승장에서도 그 지금 조정장이잖아요. 지금 3월 이제 중순인가 초반에 그 피크를 찍고 지금 살짝 내려온 상태인데 지금이 5번째 조정장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정장의 정의는 저는 20에서 25% 정도로 보고 있어요. 비트코인 기준으로. 그래서 비트코인이 최고점 대비 그 20% 미만으로 하락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무조건 보유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직 상승에 꺾이지 않은 조정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지금 최고점 대비 25% 정도 하락했다. 지금으로 보면 한 55,000불 정도일 거거든요. 그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이거는 더 이상 조정장을 봐줄 수 없다. 하락장이다 하고 그때는 저도 모든 코인 싹 팔고 나갈 겁니다. 네. 그러세요. 그걸 딱 정해놓는 거군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레시피들이 책에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죠. 네.
아, 그렇군요. 그렇게 비트코인 그러면은 그 25%라고 하면 네. 그 자신이 이제 공부를 해서 딱 정했어요. 네. 그러면 25% 아니면은 그냥 그거는 그냥 버티고 그냥 가는 거. 이거 네 가지는 보유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이 예를 들면 한 뭐 15% 하락을 받는다라고 한번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네. 실제로 요번 1월과 3월에 조정장에서 일본 기준으로 조정 폭이 15에서 17% 정도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와, 네. 근데 그 정도로 이제 비트코인이 15에서 17% 떨어지면은 아마 솔라나 BNB 같은 경우는 아마 25% 30% 또는 더 이상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 정도는 버텨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 그렇군요. 그 네. 대신에 이제 그런 애들을 버티고 다시 상승장이 오면은 그 비트코인이 예를 들면 50% 오를 때 그 솔라나와 BNB나 이런 친구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죠. 네. 아,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알트는 이제 많이 투자는 안 하는데 네. 그래도 레버리지는 투자하는데 그게 이제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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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예.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거 저도 이제 며칠 전 방송 찍으면서 네. 그거 한 주 더 샀다고. 아, 네, 네. 이번에 한 5, 6% 떨어져서. 지금 얼마예요? 전 지금 이제 한 30만 원 되려나? 20만 원? 제가 200만 원대 샀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이제 한 1000 몇 불이죠, 그게? 1,900불인가? 1,600불인가? 최근에 1200불 한 적이 있는데.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사실 네. 되게 이제 매력적인 주식인 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법인이 있는데, 네. 그거는 사실, 그쵸. 그럼 제가 그 비트코인 ETF도 막아놨고, 비트코인 투자를 못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 대안으로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든지 아니면 코인베이스를 살 수가 있죠. 네. 그죠. 그러니까 법인 투자자들 되게, 그 매력적인 자산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제 조언을 듣고, 그거 진짜 사신 그 법인들도 몇몇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비트 네. X인가 해가지고 어떤 거요? 비트 X인가 그 티커명이 예, 예. 제가 정확하지가 않은데 비트 X는 ETF 아니에요? ETF예요. 근데 그거 우리 못 사잖아요. 살 수 있어요 그것도. 그 선물 ETF인가요? 아니요 그냥 ETF. 그래서 그거- 비트코인 2배로 움직여요. 그 정부에서 막은 거 아니세요? 아 그거 막았나? 그거 살 수 있어요. 근데. 아 그래요? 망한데 살 수 있구나. 그래 뭐 한국 관료도 일하는 게 이렇지 뭐. 그건 네, 아니 네, 네.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비트코인 ETF랑은 다른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네, 오케이. 네. 음.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도대체 그 한국 관료들, 그러니까 이제 입사하실 때는 다 이제 시험 잘 봐서 머리가 좋게 들어오셨는데 왜 20년 그자 앉아있으면 이 모양이 되는 겁니까 도대체? 설명 좀 해주세요, 좀.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이게 저도 네. 이제 마이크로 스테이트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실 때 그 솔라나나 이더리움으로 이제 그 비트코인 기준으로 25%까지는 견뎌야 된다. 네. 왜냐면 더 많이 빠지긴 하니까 예, 얘네들이 그죠. 알트라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는 마이크로 스테이트를 사니까 아, 진짜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죠. 두 배니까. 2배 이상 빠지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때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투자 경험이 좀 저는 이제 광우 작가님만큼 내공이 없으니까 와 이거 이때 팔았으면 네, 네. 이때 샀으면 막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근데 또 이제 잘못하면은 이거 완전 또 기회 날리게 되는 예. 거잖아요. 그 질문을 꼭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근데 그 이제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모델 어떻게 되냐 일단 비트코인을 산 다음에 네. 그 가격이 오르면 그걸 담보로 또 돈을 빌려서 비트코인을 사나요? 맞아요. 그 채권 전환사채 발행해가지고. 남자네 정말 좋아하는 남자 그 마이클 세일러. 네. 네. 그죠 거기 지금 좀 짜증 났다면서요. 블랙록 같은 듣보잡이 와가지고 이제 그죠. 본인이 원래 그 비트코인 보유자 넘버 원이었는데 그죠. 블랙록 따위 와가지고 자기를 네. 위협한다고 자기 더 산다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게? 맞아요. 그런 거 근데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는 안 하셨지만 있겠죠 그런 심리가. 세일러 형님 올려주세요. 네, 네. 우리 10억 갑시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것도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마이크로 거요? 스트래티지도 내가 만약에 이걸 산다 했어요. 네. 막 비트코인은 못 사겠어. 근데 이걸 샀어. 그런데 이거 막 이렇게 떨어지면 근데 비트코인이 앞으로 1년 상승장을 내가 여기고 있고 네. 강한국 작가님처럼 4개는 내가 붙들고 가. 네. 그러면 나는 그냥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사기로 했어. 네. 그러면 이렇게 좀 비트코인 떨어지더라도 25%가 아니면 그럼 한 50%는 버텨줘야 될 것 같은데? 버텨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죠. 왜냐면 이제 그 비트코인 25% 떨어지면은 네. 걔네들이 50% 떨어질 거 아니고 2배 네. 정도로 알고 있는 거죠. 네. 그죠? 네. 그럼 그 그죠. 정도 버텨줘야죠. 어쩔 수 버텨줘야 없죠. 네. 네. 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네. 그 트레이딩에 밝으시니까 그리고 또 대주주기도 하시잖아요. 유명한 그 잘 나가는 컨트 회사 그 대주주기도 하는데 예. 이거 이렇게 사팔사팔하면 안 돼요. 그럴 때 이거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거를 좀 예측하고 하면 좀 위험한 그러니까 건가요? 저희가 지금 이제 코인코다스가 조만간 나오는데 그거 지금 전략들 아무리 돌려봤자 MDD 그러니까 이제 50% 하락은 피하기 어렵더라고요 사실. 아, 네, 코인에서 그래요? 네. 그럼. 이런저런 전략을 아무리 굴려봐도 네, 물론 그 기대 승리는 엄청 높습니다. 네. 아 그렇게 그냥 그런데 중간에 50% 하락은 못 피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네. 그럼 오히려 추매로 가야겠네요. 그 네. 자신만 있으면. 그죠. 네. 그렇게 가야 되겠군요. 네. 네. 그러면 이거 좀 이제는 좀 정략적인 거 말고 네. 질문 하나를 드리면 예. 앞으로 왜 1년을 네. 길어야 1년 반 정도 남았다 상승장이. 네. 근데 이렇게 그 1년 반 정도를 좋게 보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 그거 음. 그냥 이것도 그냥 반감기 사이클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은 반감기가 있는 해 그리고 다음 해까지 수익률이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는 망하죠. 근데 그 망하는 게 비트코인도 화끈하게 망하잖아요. 한번 2014년, 18년 그리고 22년 차트와 가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14, 18, 22 중에서 가장 선방했던 해가 마이너스 65%인가 뭐 그럴 거예요. 네, 나머지는 그거보다 더 많이 깨졌었고요. 근데 그 패턴이 이번에도 그다지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24년에 지금 반감기 플러스 금리나 플러스 이제 ETF로 인한 수요 증가 때문에 가격이 이제 지금도 그러니까 최근에도 많이 올랐고 그게 아마 어느 정도 갈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보통 이제 그래서 오태민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수요, 공급, 그리고 이제 금리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좀 완만하게 오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본인도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본인의 희망일 뿐이라고. 근데 인간은 보통 그렇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이렇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언젠가 포모 현상 때문에 가파르게 이렇게 쫙 그냥 한번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버블 붕괴가 이제 오는 건데, 그거를 저는 이제 과거 패턴으로 미뤄 보면은 한 25년 하반기부터 26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코인이 지극히 재미가 없을 거예요. 네. 그럼 그 전에 비트코인도 다 파실 거예요? 당연하죠. 네. 아, 비트코인까지? 네. 그럼요. 네. 저 비트코인 사랑하지 않아요. 저 돈벌어 수단인데 저는. 네. 그 수익, 그쵸. 돈 거기에 우선 포커싱이 돼 있는 거고. 네. 그러시군요. 그리고 그 대신에 저는 이제 27년에 화려하게 컴백을 하면서 제 아. 비트코인 수가 늘어나겠죠 아마. 왜냐면은 비트코인을 네. 팔고 비트코인을 하락한 다음에 제가 다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저는 27년에 25년보다 더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될 겁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네 번째 사이클까지 백테스트 다 반영된 더 좋은 전략을 그렇죠. 갖고 그 다음에 또 한 나오시는 29년까지 먹다가 다시 빠져나가고 모르겠죠 또. 네, 그렇죠. 그렇게 더 좋은 전략을 갖고 오시는 거군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주식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다 하시잖아요. 네. 비트코인이 그 다른 그 한국 주식, 미국 주식보다도 더 전망이 좋다고 1년간은 보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네. 그렇게 보시면. 그쵸. 그래서 저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둘 다 좋게 보고 있는데, 당연히 비트코인 기대 수익률이 미국 주식보다 훨씬 더 높죠. 네. 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러면 그 작가님 그때 오셔가지고 그 바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그러니까 최저가에서 2배 올랐을 때 사신다고 하면서 네, 23년 4월이었어요. 네. 네, 그때 매수하셨다고 얘기했는데 네. 그 후에는 그래서 지금 혹시 원금이 좀 어느 정도고 어떻게 좀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전체 지금 코인에 투자한 금액이 8억이 조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많이 드셨네요. 근데 그 중에서 원금만요? 제가 지금 투자한 금액이. 와. 근데 지금 거기서 지금 이익이 한 3억 좀 넘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 이제 원금은 이제 지금 7.7인가? 7.7 마이너스 3.2 정도니까 4.5 정도가 원금이고 3.2가 수익이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그걸 퍼센티지로 계산하기 좀 어려운 게, 왜냐면 여러 번에 걸쳐서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군요. 네. 와, 그러면은 지금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거의 네. 100% 버신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맨 처음에 산 그때는 3만 불이었으니까 그거는 100% 이상 번 게 맞는데, 그러니까 그 후에 들어간 거는 100% 번 것도 있고 안 번 것도 있죠. 네. 그럼 계좌를 나눠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다 바이낸스 한 계좌 그냥. 이렇게 네. 자세하게는 안 보시고 그냥 사시는 네.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만간 이제 지금 한국 주식도 뺄 거니까 이제 한국에서 아마 비섬에서 계좌를 또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요즘은 진짜 업비트 흠포가 너무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도대체 그 업비트가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업비트에서 내 마이너스 계좌로 돈을 보낸다라고 할 때 뭐 맨날 무슨 이제 그러니까 내가 범죄 안지입니다 확약서를 쓴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셀카를 찍게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검찰이나 구세청만 할 수 있는 권한인데, 진짜 무슨 일개 코인 거래소 따위가 이제 본인이 검찰이나 구세청처럼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바이낸스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한국 거래소는 빗썸을 쓸 것이고, 빗썸을 쓰고. 그리고 상장도 요즘 거의 안 해줘요. 업비트가. 그래요. 그냥 이제 게으른 것 같아요, 그냥.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한마디로 귀찮은 거 하고 싶지 않다 이런 거 딱 보이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빗썸을 좋게 보네요. 그것도 아닌데 예를 보러 좋으니까 그러고 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신 거군요. 예. 그렇게 해서 계속 투자를 하시는 거고요. 네. 그러면은 뭐 비트코인도 추매를 하실 생각도 있으세요, 혹시? 지금은 맞다. 그치. 지금 그러면 한국 주식을 빼니까 돈이 생기니까 그 중에 일부는 또 비트코인으로 가겠네요. 네. 그렇게. 예. 그러니까 비중을 조절하시는 거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네, 지금은 한 이제 좀 장기로 그러니까
코인에서 1년은 엄청 장기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코인의 1년은 부동산의 30년 정도니까.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 50%는 소위 그 1년 동안 보유하는 그 코인들로 갈 거고, 나머지 50%는 그 알트코인 이쪽으로 이제 갈 것인데, 그렇게 해서 비중을 나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예측대로 되면은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오를 거니까 자연스럽게 알트코인 비중이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5대5에서 7대3으로 이렇게. 예. 그러니까 강욱 작가님은 그 자산이 많으신데 거기서 사실 5억은 이게 사실 뭐그 절대 액수는 굉장히 큰 거지만 강욱 작가님의 자산에 있어서는 그저 뭐 한 5%? 뭐 아니 그 정도 아니에요. 그 정도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제 자산이라는 게 그냥 금융 자산이 있고 그 이제 비금융 자산이 있습니다. 이제 그 비금융 자산은 제가 이제 여기저기 투자한 저기 이제 비상장 기업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실 밸류에이션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밸류가 확실히 있긴 있어요. 그냥 돈을 벌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거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 지금 이제 금융 자산 실제로 그 돈의 액수를 볼 수 있는 자산.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당장 사고 팔 수 있는 자산 중에서 지금 그래도 한 25에서 30%는 코인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네. 예. 와,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재산이 다 넣으면 안 되고 네. 코인이 위험 자산이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전체 자산에 비해서는 변동성도 크고,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가 감당할 부분을 넣고 또 그 안에서도 비트가 또 한 50% 내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비슷비슷하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21년 5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이제 부처빔, 그러니까 부다빔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21년 5월에 그 당시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 비트코인이 한 4,000불 언저리까지 떨어졌다가 그 1년 동안에 6만 불 넘게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이게 다 15만 불, 20만 불 갈 줄 알았죠. 네. 근데 2021년 5월에 그 뜬금없는 부다빔 사건 때문에 6만 불대에서 3만 불대로 다시 떨어졌어요. 거의 반토막이 났었거든요. 진짜 며칠 만에. 근데 그 이유는 뭐 대충 그랬대요. 이제 그때 중국이 사람들이 비트코인 깔짝거리니까 어이 하지마 이것들아 해가지고 그다음 말 켰고 갑자기 그 테슬라 쪽에서도 테슬라 차 사는데 비트코인 받아준다고 했다가 갑자기 철회했어요. 그게 우리 이제 안 받아 이제 하면서 정말 뜬금없이 큰 쇼크가 와가지고 6만대짜리가 3만대로 떨어졌거든요. 와. 그래서 코인 바닥에서는 이런 일이 늘 발생할 수 있고요. 그게 당장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전 재산을 거기다가 갖다 박아버렸다 하면은 내 전 재산이 바로 이런 뜬금없는 일 때문에 당장 반토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전 재산을 넣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앞으로 1년은 또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아예 안 하면 안 되고. 그렇죠. 네. 5% 뭐 1% 이렇게는 한번 꼭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맞아요. 측면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1년 후에 지금 가격이 지금보다 높을 확률은 저는 70에서 80% 정도로 이제 보거든요. 그럼 배팅을 하기는 해야죠. 근데 그 70에서 80%는 뭘 의미하냐 하면은 그럼 반대로 20에서 30% 확률로는 지금보다 가격이 낮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전 재산을 배팅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러시아 룰렛을 합니다. 그럼 내가 죽을 확률이 6분의 1이잖아요, 사실. 그럼 나 83%는 이긴단 말이야. 그럼 그거를 그 배팅을 해도 되겠냐 안 되겠느냐?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16% 확률 내가 죽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길 확률은 70, 80%지만 그렇다고 해서 깨질 확률이 없느냐? 당연히 있죠. 20, 30% 확률로 깨지기 때문에 우리는 전 재산을 배팅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강욱 작가님 이 책 보면 네. 논문들 공부를 엄청 많이 하시나 봐요. 그 논문들 그런 전략들도 되게 정리를 잘 해주셨잖아요. 네, 그 사실 이제 코인이 최근 몇 년 동안에 논문 과제도 굉장히 핫해요. 사실 그래요? 이제 왜냐면 사실 경영학과 같은 데서 특히 파이낸스 쪽 전공하는 교수들이나 학생들은 그런 식으로 논문을 많이 쓰거든요. 내가 이런 전략으로 주식 투자를 했으면은 이런 그 결과가 있었고 그 이유는 뭔가 같다 이런 식으로 논문을 많이 쓰는데 거기에 사실 요즘 코인들 많이 넘어갔죠. 그쪽이 좀 더 핫하니까. 왜냐면 주식 쪽에서는 그런 논문들이 이제 워낙 많아가지고. 거기서 내가 두각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코인 쪽으로 많이 넘어왔는데 코인도 그런 논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최근 일주일 동안에 많이 오른 코인을 일주일 동안 보유했다. 뭐 이런 전략도 다 있어요 논문에. 네. 그게 된다 안 된다. 네. 그래서 그걸 또 정리해 주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기술적 투자에서 사용하는 지표들, 뭐 RSI라든지 스토캐스틱이라든지 뭐 이동 평균선이라든지 뭐 아니면 거래량의 증가라든지 그런 거 지표를 보고 투자를 하면 돈이 벌리는가 안 벌리는가 뭐 이런 것도 다 논문으로 나와 있고요. 뭐 코인 중에서 시가총액이 높은 코인이 수익이 높으냐, 낮은 게 높으냐 그런 거 다 나와 있고 물론 결과는 이 책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빨리 1위 올라가야겠는데요. 아니 도대체 왜 사람들은 딴 책을 사보는 거예요
거예요, 이게. 이게 답답한 거예요, 저는. 물론 이제 이 책을 팔아서 제가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게 가장 크기는 하지만 이 책을 보면 당신이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잖아. 그 딴 책 사가지고 돈 한 푼도 안 되잖아요,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네. 이 책에서 네. 그 또 되게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듀얼 모멘텀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오늘 방송 내용 가운데 좀 이렇게 얘기는 해주셨는데 네. 그 이 책을 딱 보면은 요 듀얼 모멘텀이 딱 네네. 보이는데 이걸 좀 용어를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다 얘기를 많이 해주긴 하셨는데 네.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듀얼 모멘텀이라는 거는 2011년쯤 그 게리 안토나치라는 주식쟁이가 만든 전략입니다. 그거를 제가 코인 전략으로 조금 응용을 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룰, 비트코인이 1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제가 전에 설명했죠. 왜냐면 그래야지 코인 시장이 상승 추세다라는 거거든요. 그 첫 번째 룰, 비트코인이 120일 이평선 위에 있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룰, 시가총액 상위 20개 코인 중에서 최근 일주일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3개 코인을 찾는다라는 게 두 번째 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룰, 그 코인 3개에 각각 3분의 1의 자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보유하고 1번에서 2번을 다시 반복한다가 세 번째 룰입니다. 끝.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반복하는 거죠. 그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또 책에서 진짜 완전 되게 그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냥 검증된 전략을 따라하라. 예. 명심하라. 네. 그냥 따라가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만큼 자신이 있으시다는 것 같은데. 아니, 저도 자산이 당연히 있기는 한데 이게 사실 진짜 그렇거든요. 이제 신라면을 끓인다 하더라도 이제 그 대부분의 경우에 그냥 레시피에 있는 거 그대로 따라 하면은 대단한 성공은 모르겠지만 실패는 안 합니다. 이제 그거는 확실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명 셰프가 준 그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 하잖아요. 그럼 뭐 내 창의성은 들어있지 않지만 맛은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이미 검증된 레시피를 따르지 않고 지 레시피를 만들어서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본인이 요리 또는 투자 레벨이 엄청 높으면 그것도 당연히 됩니다. 예, 뭐 사실 내가 30년 동안 된장찌개만 집에서 끓였다 하면은 그냥 내가 대충 내 레시피대로 투자해도 되는데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거. 코인 투자 경력이 뭐 얼마나 있으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일단 검증된 레시피를 따르는 것이 좋고요. 이게 문제가 또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 두뇌가 그 본능적으로 훌륭한 레시피와 전략을 만들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 인간의 두뇌는 투자해가지고 무조건 깨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 두뇌가 글러먹었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 꼴리는 대로 레시피를 짜면은 대부분의 경우 완전히 엉망이 되는 경우가 그 99.9%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당신이 그 선택받은 0.1%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확률이 매우 적다라는 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나의 감정과 그냥 지금까지 지식들을 따르기보다는 검증된 전략을 그냥 따라가라. 그렇죠. 그게 훨씬 나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작가님 지금 한 1억 원 정도 여유 자금 있으면 어떻게 투자 전략 세우시겠어요? 1억. 그러니까 사실 코인에 들어가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1차 매수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소극적으로 500에서 1000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거기서 수익이 난다 그러면은 거기서 추가 투자. 나머지 90%는 노멀한 거 할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 주식은 오래 못 하겠고 또 이제 뭐 나머지는 뭐 미국 주식, 채권 그리고 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냥. 네. 채권도 괜찮을까요? 채권은 이제 금리 인하가 임박했기 때문에 미국 채권은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네. 그런 차원에서. 네. 네. 저희 그럼 끝으로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4년에 코인을 안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네. 또 땅을 치고 후회할 거거든요. 특히 이제 지금은 괜찮은데 옆집 친구가 5억 10억 벌어가지고 차 바꾸고 집 바꾸면은 눈이 뒤집어 갈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뒤집어 가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당장 시작을 하시는데 그 코인 할 때도 다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짜잔. 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폭발적 상승에 올라타라의 저자이신 강한국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카이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